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모델은 제네시스 G80 모델이에요. 제네시스라는 모델에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성공리에 안착시키게 해준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현대 제네시스였던 모델이 제네시스 G80이라는 모델로 자리 잡게 해준 아주 큰 공을 세운 모델입니다. 그래서 3.3 가솔린 엔진이고 후륜 구동이에요. 사륜 모델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륜 모델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고질적인 문제도 있고 소음이랑 뭐 저RPM 쇼크 현상도 있고, 제네시스의 사륜 구동 시스템이 H-트랙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 연식의 이 모델의 사륜은 저는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비성도 그렇고 유지관리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 겨울철에도 워낙 타이어들이 다 좋아져 가지고 사계절 타이어만 끼워도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후륜 구동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엔진룸 열고 살펴보기 가시죠. 네, 엔진룸 왔는데 3.3 직분사 엔진이 탑재된 엔진이에요. 그래도 람다 엔진에서 문제가 됐던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헤드 볼륨도 상당히 키우고, 흡기는 완벽한 이제 전자식 VVT로 개선이 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18년식인데 2세대 모델이에요. 2세대 쪽 타워 여기만 이제 알루미늄 캐스팅 공법을 사용을 했고, 나머지는 제조 원가 때문에 본넷도 그렇고 휀더도 그렇고 다 스틸입니다. 스틸. 그래서 공차 중량이 제법 높은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신형은 이제 에이프런이라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바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그 바가 추가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메인 빔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요. 지금 이 녀석은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형태인데 신형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강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신형이 더 안전성은 뛰어난데 일단 2천만원 초중반에 만나볼 수 있는 모델 중에 이 정도 완성도를 가진 모델은 사실 없다. E클래스나 BMW 5 시리즈로 가야 되는데 가격이 일단 괴리감이 있고, 그리고 유지 관리가 이제 국산차는 아무래도 쉽다 보니까, 그리고 람다 2 엔진은 특별하게 고질적인 이슈가 없어요. 흡기 타르 문제가 있긴 한데 흡기 클리닝 비용도 국산차는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유지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타기에는 국산 G80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형 디젤 모델이나 가솔린 모델 다 4기통인데 이 녀석은 V6 엔진이라서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오일 펌프도 이제 비례 제어 방식이라 해서 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진화된 모델이라서 오일 펌프의 부하도 적어가지고 저 RPM 때 엔진이 굉장히 부드럽고, 고 RPM이 올라갔을 때 또 유량을 확 올려서 엔진을 보호하는 능력 뛰어나고, 그리고 전자식 썸머스탯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스포츠 모드를 놓거나 엔진이 가혹 조건이었을 때는 썸머스탯을 조기 개방해가지고 엔진을 충분히 냉각시킬 수 있는 기술까지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엔진은 굉장히 좋은 엔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하게 고장나는 게 없어요. 가끔 가다가 헤드볼트 터짐 이슈가 있긴 있는데 그건 38 엔진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3.3에도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가솔린 GDI 엔진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 기아만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고 냉각수랑 엔진오일 관리만 충분히 잘 해준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과격한 주행을 조금 삼가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38이 데뷔했을 때 엔진 볼륨이 작아지진 않았고 구조적인 강성이 38 엔진보다 3.3이 더 높아요. 실린더 보어나 그런 게 더 튼튼하다라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3800cc보다는 3300cc가 내구성이 조금 더 낫겠죠?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리고 원래 3.3은 트윈 터보를 대응할 수 있게 나온 엔진이라서 조금 더 엔진 블럭 강성이나 헤드가 보완되지 않았을까. 헤드 볼트도 좀 보완되고,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팩트는 없어요. 그래서 3.3 GDI 엔진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복합 연비가 9에서 10km 나오니까 준수한 복합 연비를 가지고 있고, 그 서지 탱크도 소형화되지 않고 좀 큰 모델이라서 저 RPM 때 회전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람다 엔진은 애초에 개발 시초가 자연흡기로 개발됐기 때문에 자연흡기 엔진이 아무래도 필링이나 좀 최적화가 더 잘 되어 있지 않을까. 터보 모델도 물론 출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녀석도 283마력, 282마력 정도 나오는 파워 트레인에 토크도 35토크 정도 나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V6 6기통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숙성이 굉장히 뛰어난 모델, 그리고 유지관리가 매우 편하다. 동네 카센터에 가도 되고, 아니면 제네시스 전용 부서, 제네시스는 아예 고객 대기실도 따로 쓰고 처음 서비스부터 다 제네시스는 다르니까, 그래서 좀 프리미엄 브랜드에 어울리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제네시스는 우선 예약제가 돼요. 현대차보다 제네시스가 우선 예약을 하고 더 빠른 정비랑 쾌적한, 그래서 제네시스만 타도 성공하는 남자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엔진은 짤막하게 이렇게 설명했고, 제일 궁금한 건 이제 한 7년 된 G80의 하체가 어떨지, 과연 녹은 없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러 가시죠. 네, 하체로 왔습니다. 하체로 왔는데 녹은 찾아볼 수 없어요. 여기 조금 표면 녹이 쓸어있네. 스테빌라이저 표면 녹 말고는 녹 쓴 곳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설계부터 잘 된 거 아닐까. 보통 이런 볼트랑 쇼업쇼바랑 조금씩 있는데 7년 된 차 치고 녹이 없다? 라는 느낌 되게 강해. 여기 보면 이제 염화칼슘 같은 게 아직도 묻어 있는 거 보면 하부 세차를 한 번도 안 한 차 같아요. 염화칼슘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녹이 이 정도로 안 슬었다는 거는 하체의 완성도가 그만큼 높지 않을까. 그리고 CTR이라고 써져 있는 이 브랜드가 독일 차량들 하체 압류를 만드는 브랜드예요. 굉장히 저명한 브랜드에서 만들었고, 그만큼 힘을 쓴 모델 라인업이라고 생각해요. G80은 위에도 더블 위시번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고, 너클도 더블 위시번에 맞게 다 제작되어져 있고, 쇼업쇼바는 조금 얇은 느낌이 있어요. 두께가 조금 얇은 느낌? 더블 위시번 차량들이 원래 댐퍼의 두께 사이즈를 많이 안 키우는 게 특징이긴 한데, 너무 얇은 느낌은 있다. 그 스테빌라이저도 그렇게 하드하게 잡지 않고 소프트하게 잡고 있어요. 전형적인 한국 지형에 맞춘 맞춤형 설계? 방지턱이랑 이 잔 바운싱이 많은 데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게 이런 데서 다 비롯되는 것 같아요. 앞에 더블 위시번 방식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동급 대비했을 때 E클래스나 5 시리즈급이다, 그 이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서브 프레임이 이제 스틸인 거, 이게 제일 아쉽죠. 서브 프레임을 풀 스틸로 만들어 가지고 좀 아쉽다. 신형은 풀 알루미늄으로 바뀌었거든요. 구형은 아직 스틸 서브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데, 스틸이 무조건 나쁘진 않고 전체 이제 부품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니까 스틸로 가면은 장기적인 내구성이랑 신뢰도를 높이려고 스틸을 사용한 거 아닐까. 토요타의 접근 방식처럼 약간 보수적으로 처음에 세팅을 했다가 신형 넘어가면서 과감하게 풀 알루미늄 캐스팅으로 바꾼 것 같아요. RMDPS도 옛날 구형 방식이라서 신형은 바뀌긴 했는데, 이 녀석도 뭐 크게 노면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요. 서 있을 때 핸들이 무거운 거는 약간 불만이다. 그건 소프트웨어로 좀 업데이트를 해주면 좋겠는데, 주차할 때 핸들이 조금 무겁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활대 링크는 꼭 거꾸로 껴놓은 것 같은데, 뭐지? 원래 이렇게 반대로 꺾여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꺾여 있는 것도 처음 보네. 타이어는 출고 타이어라서 지금 뜯겨 나가고 있어요. 타이어는 교환해야 되는데 이미 준비돼 있다. 근데 애가 귀찮아 가지고, 귀차니즘 때문에 타이어를 안 갈고 있는 것 같아요. 귀찮아도 갈아야 될 것 같다. 노면 소음도 엄청 많이 올라왔었는데 얘가 타이어가 완전 끝났네. 그냥 끝났어. 타이어도 미쉐린인데 생각 외로 오래 못 버티네. 알루미늄 오일팬 사용하고 밑에는 또 강성 확보하려고 이렇게 볼륨 준 것도, 기둥 세운 것도 인상 깊고, 정비성 때문에 여기에 그냥 철판 오일팬을 하나 더 사용하는 것 같아요. 보통 위에 세컨드를 빼려면은 얘도 맨발 터쳐야 되네. 독일 차처럼 접근해야 되는 정비성은 조금 아쉽긴 한데, 지금 7년 지났는데 미세 누유도 보여지지 않아요. 오일 갈면서 센 요 누유 말고는 미세 누유도 없다. 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누유도수가 없다는 거. 독일 차들 한 1년 된 것만 떠도 밑에가 축축한데, 현대기아는 그냥 항상 뽀송뽀송해요. 이런 거는 엄청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현대기아 차를 타는 것 같아요. 매일 타야 되는 데일릭 하면은 현대기아가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뒤에 오면 이제 파워텍 8대 미션 있는데, 얘네는 다행히 라이프타임 오일 뭐 그런 거 안 써놔서 좋다. 람다 GDI용 미션이라고 써져 있네. 파워텍 8단 미션 뭐 악명 높다라기보다 좀 변속감이 좀 떨어진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일단 싸니까 이거 미션 나가봐야 400만 원이면 아세이로 갈 수 있거든. 독일 차들 아세이로 가려면 한 2천에서 3천만 원 깨지는데, ZF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ZF는 너무 워낙 많이 팔려서 오버홀이 된다. 내가 파워텍 8단은 오버홀 하느니 아세이로 그냥. 뒤쪽 오면 이제 머플러 관 사이즈가 이제 3.3 엔진에 사용할 법하게 54
탑파이 정도 되게 엄청 얇게 트윈으로 되어 있어요. 촉매도 양쪽에 걸려 있어 가지고 촉매가 총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직렬 6기통들이 더 유리해요. 촉매 장치가 제일 비싼데 촉매 장치가 총 4개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요즘 신형들 같은 경우는 배기가 이제 반대로 흡기 방향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촉매 장치를 하나를 거는 그런 꼼수로 많이 변형됐죠. 근데 촉매 장치가 이제 가운데로 올 경우에 그 가운데 벨리라고 하는 데서 오일이 막 새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제조 원가는 훨씬 내려간다. 촉매가 엄청 비싼 고가품인데 촉매를 2개를 삭제할 수 있으면은 원가를 거의 100만 원 이상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역뱅크를 많이 설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옛날에 개발된 엔진이다 보니까 레이아웃은 옛날 방식 그대로 쓰고 있어요. 배기 매니폴드는 그냥 하나의 관으로 쭉 일자로 나오는 저 형상은 되게 안 좋은 형상이라서 매니폴드는 진짜 개떡같이 만들어 놨다. 근데 저 옆에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매니폴드를 각 관의 길이를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그걸 안 맞춘 게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원가 절감, 제네시스에서는 원가 절감 안 한다고 그랬는데 다 구라였다. 그리고 맥동 댐퍼라고 하는 다이나믹 댐퍼가 얘는 또 없어요. 또 신형은 있고, 신형은 근데 풀 알루미늄 캐스팅 멤버를 사용하면서 그게 들어간 것 같고, 스틸 멤버에서는 그 다이나믹 댐퍼라는 게 별도로 보여지진 않아요. 뒤로 오면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 요 부싱이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데, 지금 얘도 7년 지났는데 크랙이나 경화된 문제는 아예 없어요. 지금도 신차급 컨디션? 람다 제네시스가 이게 고질이라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특히 40에서 60km로 갈 때 기분 나쁜 불쾌한 진동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그건 독삼사, BM벤츠, 아우디 전부 다 겪는 문제라서 현대기아만의 고질이라고 보기에는 그렇다. 워낙 고장이 없다 보니까 좀만한 고장이라도 나면 그냥 그걸 고질이라고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BMW만 해도 이 센터 베어링이랑 연탄이랑 디퍼런셜 누유랑 엔진 오일 누유랑 뭐 그런 게 진짜 고질 아닐까. 너무 장고장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고질로 인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체 메인 프레임이 다 노출되어 있어서 약간 부식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없다. 아연 강판 엄청 좋은 거 써가지고 부식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스팟 용접도 엄청 촘촘히 되어져 있고 구조형 접착제로 또 메인 프레임을 다 붙여놔서 메인 프레임의 볼륨도 상당히 크고 G90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현대를 대표하는 기안급 차량이었던 것 같아요. 네, 뒤로 왔습니다. 뒤로 왔는데 뒤에도 뭐 플렉시벌 조인트라고 하는 연탄 컨디션 괜찮고, 밑에 이제 드레인 코크에서 좀 누유가 있는 거, 디퍼런셜 누유. 근데 디프는 알루미늄으로 바뀌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구조적인 강성이 안 나와서 알루미늄 디프는 스포츠 주행에 좀 적합하진 않아요. 그리고 염화칼슘 때문에 지금 엄청 부식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하부 세차는 겨울에 한두 번은 꼭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얘도 지금 다 염화칼슘에 범벅이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철제는 다 녹이 진행됐어요. 다행히 서브프레임에선 녹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암 2개 정도만 교환하면 하체 컨디션은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식 때문에 하체를 교환할 경우는 옛날 쌍팔년도 때 말고는 없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표면 녹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안으로 침투되는 침투성의 녹은 아닐 거라고 추정하면 됩니다. 7년을 버텼는데 뭐 앞으로 7년은 더 버틸 것 같아요. 멤버는 그냥 거대한 스틸 서브프레임 사용하고 있고, 멤버 부싱도 앞뒤로 엄청 큰 사이즈 사용하고 있고, 뒤에는 그 다이나믹 댐퍼라는 게 또 달려 있어요. 공진 주파수를 맞춰서 소음을 억제한다고 하는데 뒤에는 달려 있고, 뒤에는 또 5링크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어서 뒤에 서스펜션 설계는 엄청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인 건 이제 너무 암이 얇은 느낌? 암이 새끼손가락 정도 두께? 암이 좀 전체적으로 얇은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뭐 제네시스니까 알아서 잘 만들지 않았을까. 메인이라고 하는 메인 암의 두께는 또 엄청 볼륨이 커요. 메인 암 위에 2개랑 밑에 로우 암은 풀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볼륨이 상당히 크다. 앞쪽에 이제 토우를 담당하는 토우 링크랑 로우 암이 조금 얇은 느낌이 있다. 부식 방지하려고 여기 플라스틱 커버를 해놓은 데는 또 부식이 안 됐어. 근데 이 뒷면이 이제 녹이 슬고 있어요. 그래도 7년 지났는데 이 정도 컨디션이면 준수하다? 일본 차들은 이런 머플러 부식도 엄청 심각하고 서브프레임 부식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일본 차보다는 부식에 대한 내구성이나 저항성은 더 높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
스틸 연료 탱크, 원가 절감, 플라스틱으로 했어야지. 전체적으로 얘가 헤비해. 신형들보다 더 헤비한 느낌이 있어요. 알루미늄 너클은 또 엄청 거대하게 잘 설계되어 있고, 너클이나 이런 거 보면 앞뒤 다 W25네, 뒤에는 5링크 멀티링크의 전통적인 대형 세단들이 가져가는 구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뒤에 스테빌라이저도 엄청 얇게 세팅돼 있어서 스테빌라이저가 그냥 좌우 가변 스프링 같은 느낌? 좌우측 차고랑 스테비를 아예 이렇게 묶는 형태가 아니라 눌리는 바퀴나 들리는 바퀴에 그냥 가변적인 힘을 제공해주는 정도? 롤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한다. 그냥 스프링의 강성을 가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의 얇은 스테빌라이저만 채용을 했다. 근데 신형은 이게 또 두꺼워져요. 좀 아이러니해. 구형도 승차감은 주행해보면 괜찮아요. 좌우 롤이랑 중량 언더스테가 좀 있어. 그거 말고는 감수할 만해요. 디젤이랑 다르게 뒤에 진짜 리얼 머플러 팁이 있는 거, 이런 거는 진짜 원가 절감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신형들 오면 자꾸 머플러 팁 없애고 그런 게 좀 아쉬워. 여기도 현대차가 자랑하는 이제 커다란 공룡 낙하산 없고 전체 마감 깔끔하게 해놓고 디퓨저 핀 딱 세워놓고 잘 해놨어요. 제네시스만 이렇게 잘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아요. 2016년도부터 나왔나 이 모델이? 16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10년 전에 개발한 모델이라고 보면은 상당히 수준이 높다. 독삼사랑 견줬을 때 전혀 꿀리지 않는다, 이런 스틸 몇 개 빼고. 네, 이렇게 나온 지 10년 다 돼가는 모델 같이 하체 살펴보셨는데, 옛날에 모트라인 촬영 때도 기억나고 처음 나왔을 때도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던 녀석이라 아직까지도 저는 기억에 남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 7년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하체 컨디션 띄워봤을 때도 하체 컨디션도 월등히 우수하고, 제네시스에서 정말 힘줘가지고 만든 모델이고 제네시스를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G80 지금 거의 K9급으로 시세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 2년 타고 팔아도 손에 크게 안 보니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게 어떨지, 아니면 고려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강력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지금 이 가격에 이 정도 완성도를 가진 차를 사실 시장에서 만나보기는 힘들어요. 그만큼 완성도도 높고 퀄리티도 좋고 하체도 어느 정도 컨디션 유지 좋고 누유누수 없고 보장이랑 수리비 부담 없고 메인터넌스 너무 프리하고 강력 추천드립니다. 무슨 중고차 딜러 같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